안녕하세요 여러분, 족가치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갤럭시 제품이 GOS 게이밍 옵티마이징 서비스 때문에 성능 하락이 걸린다는 이슈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저 또한 이 150만원이 넘는 갤럭시 탭 S8 울트라를 샀는데 성능 하락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슬픔과 실망에 빠져 있었는데요. 요 갤럭시 탭 S8 울트라 핸드폰과 달리 아니면 핸드폰과 똑같이 얼마나 성능 하락이 걸리는지, 그리고 게임과 다른 앱에서 얼마나 그걸 체감할 수 있는지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갤럭시 탭은 크기가 큰 만큼 방열에 대해서는 좀 더 핸드폰보다 갤럭시 S22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 먼저 긱벤치5의 벤치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긱벤치는 GOS가 적용이 안 되는데요. 과연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싱글코어는 1212, 멀티코어는 3320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긱벤치의 이름을 원신으로 바꿔보고 돌려보았는데요. 과연 낮아질까요? 단지 이름만 바꿨는데 GOS가 적용돼서 점수가 낮아질지. 점수가 싱글코어 867, 멀티코어 2248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자, 이번엔 3D 그래픽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3D 마크를 돌려봤는데요. 점수는 7572로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원신으로 이름을 바꿔서 돌려보았는데요. 점수가 얼마나 낮아질까요? 점수는 4631로 약 40%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역시나 이 갤럭시 탭 S8 울트라도 성능 하락은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약 40% 정도로 점수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장시간 즐긴다면 아무래도 발열이 계속 발생하고 스로틀링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갤럭시 탭 S8 울트라의 게임 성능은 사실상 절반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원신의 그래픽 설정을 가장 높음으로 설정하여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신을 실행해 보았을 때 CPU 사용률은 80에서 90%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GPU 이용률은 약 10%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프레임 또한 50에서 40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인스턴스 던전을 들어가 보았는데요. 던전에 들어가니 가장 눈에 띈 점은 해상도가 줄어들었다는 점인데요. 기존 2292, 1431이던 해상도가 1730, 1080으로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또한 45 내외로 거의 고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신을 플레이해보니 GPU 사용률도 10% 내외로 낮은 수준이었고 프레임 또한 잘 유지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해상도가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로는 게임이 아닌 생산성 관련 앱을 테스트를 진행해 볼 건데요. 바로 GOS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클립 스튜디오 그리고 키네마스터 이 두 가지 앱을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탭 S8 울트라로 약 14분 분량의 영상의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에 걸린 시간은 약 6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번엔 동일한 프로젝트 파일로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서 렌더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S7 플러스는 조금 느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렌더링 완료까지 약 9분 24초가 걸렸습니다. 확실히 S8 울트라가 더 빠르긴 합니다. 이번엔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되는 클립 스튜디오 앱에 레이어를 약 30여 개를 끼워놓고 낙서를 하며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클립 스튜디오는 레이어를 많이 켜놓고 낙서를 많이 겹쳐놓아도 끊기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캔버스를 움직이거나 확대, 축소하는 경우 약간 끊김이 있기도 하였지만 펜 인식과 드로잉에 있어서는 전혀 끊김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생산성 앱과 같은 경우는 GOS의 영향을 다소 적게 받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영상 렌더링 같은 경우는 탭 S8 울트라가 전작인 탭 S7 플러스 대비 약 30% 이상 개선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30여 개 이상 띄워놓고 그리고 수많은 낙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기나 그림을 그리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생산성 앱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GOS의 영향을 다소 받더라도 그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겠는데요. 갤럭시 탭 S8 울트라마저도 이 GOS의 성능 하락에서는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S22 울트라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성능이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 게임을 하실 거면 탭 S8 울트라 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게 개선된 다음에 사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일반적인 사용이나 생산성, 문서 작업이나 영상 렌더링, 그림 그리기 정도라면은 지금 탭 S8 울트라를 사셔도 큰 문제는 느끼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이패드 대비 떨어지는 성능을 한번 더 떨어뜨려 놨다는 점에서 이런 비난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능 제한을 했다는 비난보다 더 주옥 같은 거는 바로 이 삼성이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애플에 다소 떨어지지만 라이벌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칭해졌던 삼성인데 이렇게 구라를 치다가 걸려버렸다면은 다음에는 이 갤럭시 제품을 살지 말지 다소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요즘 갤럭시가 많은 프리미엄 라인업을 울트라 라인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울트라 라인업의 가격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정말 우리가 이 합당한 지불할 가치가 있는 가격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GOS 이슈가 해결되길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는 삼성이 정말 용기 있고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까치였고요. 여러분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다음엔 또 더욱더 즐거운 영상으로 유익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